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대변인까지 나와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니 인도 사과, 개 사과, 돌 사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사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전두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어가는 양을 그냥 지켜보자,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주위에서 경쟁자들이, 그리고 또 캠프에서 이렇게 덮어씌우고 부추기고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힘을 발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바로 옆에 있는 캠프에서 탄식해 가면서 사과해라, 이렇게 강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렇게 중대한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일반 국민 정서를 크게 흠집을 낸 그런 것이어서 사과까지 하게 된 것인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윤석열 캠프 자기들의 정체성이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이럴 겁니다. 남들 다 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죠. 게다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아주 강하게 말한 것도 아니죠. 남들이 그렇게들 말도 한다. 내가 정치 초보자로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뭐 이런 정도. 그야말로 일반론을 소개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같은 국민의힘의 다른 세 후보가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성토를 하고 있죠. 유승민 후보는 우리 당사의 그 당 대표실에 모든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사람이 능청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말이 진심이냐 물으면 아마 무안해하면서 허허 웃고 치우겠죠. 왜냐하면 바로 유승민 후보 자신도 올해 6월에 그 정치 카페 하우스가 있죠. 거기에서 대한민국 7사람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어떤 성취를 했는가, 이 성취를 공유하자 하는 전직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성과 세미나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좌파 세상에서 전두환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는 당연히 그 성취를 공유할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후보가 오공이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공이 욕을 먹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쁜가 하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공 때 사람이 죽은 사건들, 그 사건, 이거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심지어 전두환 자신도 그거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빼고 경제적인 거, 올림픽,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에 올라간 거, 이런 거는 다 발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 다 하는 말을 윤석열 후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재수없어 하면서 왠지 저 사람이 말만 하면 감정이 상한다. 이런 것일까? 이번에는 뭐가 달라진 것일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말을 했다. 이거밖에 다른 게 없죠. 남들이 하는 거 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게다가 이준석, 진중권까지 나서가지고 다 무슨 큰 일이나 낸 듯이 이렇게 요란을 떨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잘라서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살아볼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나쁜 정권인데 군사 쿠데타하고 5.18만 빼고 다 잘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군사 쿠데타와 5.18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거 그냥 별거 아니냐, 하루살이 몇 마리 죽은 그런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 50이라는 거대한 시대에서 그저 한 움큼도 안 되는 사건이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이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그 하나만으로 원수로 삼고 있죠. 나는 민주화파리들이 원수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하면 군사 쿠데타 하나 있고 거기에 더해서 5.18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군사 쿠데타에다가 또 엄청난 5.18이 들어있는데 그거 빼면 그 여지팝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 이 후보 세 사람은 군사 쿠데타하고 5.18의 합이 정말 한 줌밖에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바로 이 세 사람의 후보가 5.18을 개껌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한 집단 구타라는 것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해프닝입니다. 다 같이 이지매하자. 이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진지하게 사과 모드로 갔죠. 19일에는 포금을 했다느니 이런 뉴스나 나오고, 그래서 겨우 이 정도의 쩔쩔매는 윤석열이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김종인이 무릎까지 꿇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윤석열 후보의 반대편인 민주당 사람들이고, 또 경쟁 후보들, 이 경쟁 후보들은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주위 사람들, 캠프, 이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치명적인 실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야 지금이 경선 기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경선 기간이 아니면 홍준표 후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힘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50은 통째로 다 나쁜 거다, 100% 나쁜 거다, 80년대는 없었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하는 거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의 효과, 50 시대에 나타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과 홍준표 사법시험 합격 효과를 없애버립시다. 홍준표 후보 50 때 합격한 거 맞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러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50 때는 다 나쁜 거다라고 하지 않은 윤석열이 지금 성토 대상이다. 윤석열은 왜 100% 50 때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윤석열에게 다 덮어 씌워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토리도 안 먹는 사과를. 윤석열 캠프에 문제 있다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캠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왜 윤석열 캠프는 이렇게 불안정한 것일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라는 게 대부분이 전향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자 측에 프락치가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면 잡스럽기 마련입니다.
어떻든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사과한 윤석열의 모습은 지금 꼬리를 숨긴 개꼴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민주당만 이익을 봅니다. 국민의힘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사과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과해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손해는 확실히 손해로 남아버립니다. 가령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서 회복되는 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야 발빠른 홍준표 후보가 모조리 긁어가겠죠. 그리고 또 남으면 남의 차지, 대체로 민주당 차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거 꼬투리 잡아서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이 경선 기간이니까 의뢰할 만한 일이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 경선 후보 윤석열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 이야기 잘했습니다. 이제 5.18이고 뭐고 그런 거 넘어서서 다 함께 미래로 가자. 그래서 모처럼 광주의 그 이미지, 뭐 거기에 그것 때문에 같이 짓눌려 있는 호남을 진짜 위하는 대선 후보가 여기 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전두환이 잘한 일은 잘했다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캠프에 휘둘려서 소신을 밀어붙이지 못한 유약한 후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심을 잡고 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